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4일입니다. 제가 이 제한조선조 2의 특강,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별로 본 제한 중국동포사의 변화와 이 특징 분석, 이 초창기 때의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제한 중국동포의 이 시기별 어떻게 이 구분을 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창기는 1987년이 노태우 정부 들어섰죠. 그러면 김영삼 정부. 그래서 그때까지 1998년도 한 이 10년 기간을 이렇게 잡았고요. 격변기는 1999년도 이 김대중 정부 때서부터 2008년 이 노무현 정부까지의 또 10년. 이 격변기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재동포법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이 재동포법이 이 개정 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있었던, 그리고 또 동포들의 체류 문제 때문에 각종 이 시위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그런 격변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문취업제까지 시행되는 그런 시기. 그리고 세 번째 성장기가 2009년도서부터 2017년도 이 이명박 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 왜 이때를 이제 성장기로 봤냐면은 어떤 방문취업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확대 부여해 주는 것도 시행이 됐고, 그러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초창기 한 30만 명 정도 됐다가 2017년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뭐 7, 80만 명 정도 이렇게 크게 늘어났죠. 그런 가운데 중국 동포들의 이 대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안산시, 안산 원곡동, 중국도 집거지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 간에 어쨌든 이 인적 교류도 많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 동포 사회가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근데 나중에 뭐 사드 문제 때문에 또 완전히 좀 뭐랄까요,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오긴 했죠. 그리고 마지막 도전기로 문재인 정부 때서부터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를 도전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80만에 이르는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 뭐 중국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또 다른 이 동포 사회에 이 도전을 받는 그런 시기다 해서 이 도전기로 봤는데, 그래서 요 네 개의 시기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완전 여러분들 볼 텐데, 이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오늘은 이제 초창기인데요. 이 초창기도 오늘 다 이렇게 전해드리기는 어렵고, 이 주제별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그러니까 고국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알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고, 뭐 그런 과정들, 아주 이제 초창기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5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번 그때 그 기억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가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앞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목요일이죠. 저녁 7시 때에 시청자와 함께하는 공개 토론 모임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곽승지 교수님, 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었다가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내신 그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함께 이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내가 장소와 또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 후원 협찬하는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더 질적으로 좋은 방송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후원 협찬해 주는 곳이 있어야 또 나은 그런 방송을 하리라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창기 이야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공개 토론 방송 3회 할 때 이 주성만 그 한마음 장학회 그 사무국장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동복하시면 기자로 활동할 때 그 교회에서 정말 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을 어떻게 언제부터 알기 시작을 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1983년도에 중공 민항기가 한국에 이 불시착했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접하게 됐다. 그게 1983년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었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었는데 그때 한국 사회에서는 그 고교 야구인가요? 이 프로 야구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 야구를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때 한 점심때 시간인가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니 아주 긴급 경보가 울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중국의 비행기, 이 민항기인데 그게 갑자기 한국 영토로 넘어와서 한국에 불시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중공기가 왔다고 해서 아주 그 한국 남한 사회가 크게 긴장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는 중국 민항기가 한국에 와서 이 불시착을 했는데 강원도 어디 그쪽에 이제 불시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한테 이 한국 정부나 또 한국의 여러 곳곳에서 상당히 뭐랄까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처음 중국 사회에 대한민국 이 남한 이곳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때 처음 이렇게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 1983년 5월 5일 이 어린이날 그 기억을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국 동포분들한테 이 한국에 대해서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뽑는 게 KBS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어쨌든 뭐 90년대 초까지라고 할까요? 7, 80년대 특히 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때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이 라디오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동포들한테요. 그게 바로 지금은 이제는 한민족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KBS 사회교육 방송이었죠. 그러면 이 방송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도 8월 15일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회의 이 민주주의를 선전을 하고 북한 이 체제를 좀 비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의 이런 대북 방송이었고 당연히 이제는 한국어로 하는 이 국제 방송이었죠. 이 국제 방송이라는 게 북방 지역 뭐 한국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들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또 중국 이 북한 이 북방 지역으로 이 단파 방송을 해서 라디오로 이 청취할 수 있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첫 방송에 이런 멘트가 나오죠. 여러분이 청취하는 이 방송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보냅니다. 아마 이런 멘트 한 번쯤은 이 당시에 라디오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귀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보냅니다. 네,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국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고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식을 좀 접하고 이렇게 듣게 됐던 그런 기억을 말씀하시는 이 동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때 인기를 끌었던 방송 프로, 이 가족이라든가 이 친척을 찾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회교육 방송, 지금은 한민족 방송인데, 이 방송을 이제 개국을 하자, 이제는 처음에는 1972년 4월 3일 사할린 동포에게 하면서 이 사할린 쪽에 살고 있는 동포들, 한국에 있는 이는 가족이라든가 친척하고 서로 서신왕래를 하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1974년부터 그 방송 권역을 좀 넓혀서 연해주 지역 그리고 연변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그래서 이 동포들 간에 또 한국에 있는 또 친인척 가족들 간에 서로 서신왕래를 도와주고 그거를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친척을 찾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가 이제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로 이렇게 프로 제목이 변경돼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라고 하는 프로 제목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거는 1988년도 2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중수교가 1992년도에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 중국 동포들이 이 한국에 있는 친척을 찾는 어떤 그런 소식, 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내오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KBS 라디오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접수된 그 편지만 해도 26만여 통, 다 이 중국 동포들. 중국 동포들은 조선족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 한글을 다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KBS 방송국에 이렇게 보는 게 26만여 통인데,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을 찾거나 친척을 찾은 그런 분들이 1만 한 4천 건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특히 한중수교 이후에 이렇게 친인척, 가족을 찾는 이 서신이 이 중국 동포들로부터 많이 오게 됐던 것. 그거는 아마 이 한중수교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 전서부터죠. 이 88 서울 올림픽 때서부터 이렇게 친인척을 이렇게 찾게 되면은 그 친척 초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이렇게 여행증을 발급받아가지고 한국 그 홍콩에 있는 제외공간에서 여행증 발급해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겠다가 이제 한중수교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한국에 직접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겼죠. 아마 그래서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은 한국 가기가 쉽더라. 아마 그런 것도 작용을 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KBS 라디오 방송에 친척을 찾는 그런 편지를 많이 보내줬고, 그래서 그 사연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접수된 편지 수만 해도 26만여 통, 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친인척을 찾은 건이 1만 4천 건 정도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지금도 이소연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있죠. 1992년도서부터 이소연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다가 중간에 다른 프로로 갔다가 다시 2000년 14년도서부터라고요. 다시 이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는 2005년도서부터 이 KBS 라디오, 그때는 한민족 그 방송이라기 아니라 사회교육 방송이었는데 이 한민족 하나로라고 하는 그 프로에 첫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중국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 소식을 이 방송으로 이렇게 전하다가 2019년도 말부터는 지금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 수요일에 행복 우체통 그래서 수요일마다 고정 출연을 해서 이소연 아나운서와 함께
이 중국 동포분들이 보내준 이 편지 사연을 읽어주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처음에는 한국에 친인척을 찾는 그런 사연을 많이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친인척을 찾는 그런 사연보다는 한국하고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의 그런 삶, 그런 생활 이야기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중국 동포들의 생활이 어떤지 많이 좀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초창기에는 이렇게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한국 사회를 한국에 대해서 듣기 시작을 했다. 이게 첫 시작이다. 그때 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들었냐? 말씀했죠. 이 KBS 사회교육 방송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전을 하고 그다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북한도 그렇고 어쨌든 중국도 그때는 뭐 사회 공산주의 체제 사회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지를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좀 몰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방송을 듣다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를 접했다가 1988년도 이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서서 또 한국에 오고 또 친인척을 이렇게 찾게 됨으로써 그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됐던 그런 시기. 그래서 아마 50대 중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추억들을 다들 갖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초창기에 한국 사회를 접했던 이 동포들의 그 모습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한참 오래된 이야기죠. 이거는 뭐 30년도 더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동포 사회 한국에 대해서 고국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고 가족 친척 이렇게 찾기 위해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왔던 어떤 동포들의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오늘 이 초창기의 모습 1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